당신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돈, 은퇴 후에도 정말 아무런 흔들림 없이 안전할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마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혹은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거대한 경제 파도가 우리 삶을 덮쳤을 때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거나 심지어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금융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요. 밤잠 설쳐가며 일궈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꿈꾸던 평온한 노후는 멀리 사라져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아픔을 직접 겪거나 혹은 가까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날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꿈꾸며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 계신 당신의 소중한 돈은 과연 그 어떤 위협에도 굳건할까요? 아니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내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불안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노후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노후 자산의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금융상품이 좋다고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여정을 떠나볼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고 결국 우리를 배신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금융상품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비극적인 결과들을 초래했는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변해왔는지도 함께 짚어볼 겁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은행에 예금만 해두어도 충분히 안전하고 또 이자 수익도 쏠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이나 적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은행에 넣어두면 무조건 안전하고 충분하다는 믿음은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산 가치가 서서히 잠식당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었던 잔전은 과연 언제나 한결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한때는 안전의 상징이었던 금융기관들마저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들이 휘청이면서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예금이나 투자 자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죠. 심지어 국가 경제의 근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내 돈은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큰 타격을 입었죠. 그때까지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투자 상품들이 사실은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던 것들조차 그 가치가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고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안전이라는 개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의 흐름과 경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왔습니다. 어제는 철옹성 같았던 것이 오늘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내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잔전하다는 표면적인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험과 변동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깊이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안전이라는 개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며 많은 분이 선택하시는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위험 요소들을 낱낱이 해부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심오한 이유들을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진정한 안전의 의미를 찾아볼 소중한 시간이죠.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은 분이 의심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예금과 적금부터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은행에 소중한 돈을 맡겨두면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자산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활한 도둑입니다.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오늘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과연 10년 뒤에도 똑같은 100만 원으로 구매 가능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이 은행 계좌에서는 숫자로 그대로 있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마치 모래알처럼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명목상 원금은 굳건히 보존될지라도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금과 적금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이자 숨겨진 위험인 셈이죠. 다음은 국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대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채권에도 두 가지 주요 위험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 위험입니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예상치 못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파산하게 되면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둘째는 금리 위험입니다. 시장 금리가 변동하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치도 출렁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매력이 커지면서 기존 채권의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기까지 굳건히 보유하면 괜찮겠지만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주식은 어떨까요? 이 상품들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단순히 원금 손실 가능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과 연관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즉 시장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국가의 것이 경제지표, 복잡한 국제정세, 심지어 수많은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까지 실로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를 시시각각 움직이죠. 특정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전체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스완과 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과 좌절을 안겨주곤 합니다. 펀드 역시 여러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장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는 냉정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의 버팀목이자 장기적인 안정을 약속하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연금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많은 분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동성 위험과 진플레이션 위험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대개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한 손해는 물론 원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정금리형 연금 상품의 경우
빠르게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퇴할 시점의 물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치만으로 연금액을 계산한다면 막상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에는 각기 다른 얼굴의 위험들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하다는 표면적인 말에 기대기보다는 어떤 위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자산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상품들의 숨겨진 위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현명한 노후 자산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쥐험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의 보장은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많은 분이 은행에 예금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곤 합니다. 이른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제도는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소중한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참 안심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에 한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줍니다. 즉, 한 은행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맡겨두셨다면 그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